지난 시간에 우리는 1차 방어 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항원 항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2차 방어 작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어작용하고 2차 방어작용을 비교했었는데요. 1차 방어작용과 다르게 2차 방어작용은 후천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방어작용은 피부 점막 이미 태어날 때 타고나죠. 그런데 2차 방어작용 같은 경우는 살면서 획득하게 되는 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적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병원체마다 특이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려요. 그 대신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끝나게 되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어작용은 자동 면역하고 타동 면역으로 나뉘게 되고, 자동 면역은 다시 자연 면역하고 인공 면역, 자연 면역은 세포성 면역하고 체액성 면역, 체액성 면역은 1차 면역, 2차 면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요 위에 보시면은 세포성 면역 있고 체액성 면역이 있죠. 그래서 여기 파트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배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태동 면역하고 인공 면역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원하고 항체를 알아볼 텐데요. 항원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물질이다. 그래서 병원체 아니면 병원체에서 분비된 독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체는 여기에 대항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로서 가마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항원을 딱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브 역할 같은 걸 해요. 딱 장갑처럼. 그래서 글로불린, 글로브 이렇게 떠올리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항체의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잡는 부분이 있어요. 항원을 잡는 부분.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항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모양이 변해요. 그래서 가변 부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긴 사슬과 짧은 사슬 둘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항체를 이렇게 간단하게 Y자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가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 가변 부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가변 부위라고 하냐면요.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달리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별이라는 항원이 들어왔을 때 이 별에 대항하는 항체가 만들어지고 이 별의 항원을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항원을 무독화시킵니다. 꼭 수압을 채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원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항원은 결합하지 못하죠. 이걸 왜 그럴까? 바로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정 항체는 특정 항원하고만 결합하는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그림으로 살펴보면 항원 A가 침입했어요. 그러면 림프구에서 항체 A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항원 A가 재침입했어요. 그래서 그 항체 A가 얘를 잡아요. 그래서 이제 무독화 시키게 되는데요. 항원 B가 침입했으면 이 항체 A는 얘를 무독화 시키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특이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방어가 특이적이다, 특이성이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차 방어 작용을 알아볼 텐데요. 후천성이다. 그래서 살면서 획득하는 면역이어서 어떤 항원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다 다른 면역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특이적이다. 바로 이게 어떤 항원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그 항원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항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혈 모세포 이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골수라는 곳에서 조혈 모세포가 있는데 골수는 또 어디 있냐면 뼈에 있죠. 뼈가 하는 역할이 되게 많죠. 몸을 지지해 주기도 하고 칼슘을 저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골수에 조혈 모세포가 있죠. 그래서 이 조혈 모세포가 분열을 합니다. 막 분열을 해요. 아직 분화하진 않고 분열만 한 거예요. 분화는 기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분열을 하다가 얘가 기능을 가지게 돼서 분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적혈구가 되고 어떤 거는 백혈구가 되고 어떤 건 혈소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림프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림프구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아직은 미성숙 림프구예요. 그래서 얘가 성숙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여기 보면은 티머스라고 하는 가슴샘으로 이동을 해요. 티머스가 어디 있냐면 사람의 여기 심장 위에 여기 있어요. 이걸 가슴샘 또는 흉선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티머스예요. 그래서 티머스에서 성숙한다. 그래서 이것을 T 림프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성숙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였어요? 그냥 골수였죠. 그래서 골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본메로라고 해요. 그래서 본메로에서 그냥 성숙한다. 그래서 B 림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T 림프구가 있고 B 림프구가 있습니다. 자, 다시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T 림프구, B 림프구가 있는데요. 얘가 혈관을 통해서 림프절하고 지랄하는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어 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지랄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러분 막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어딘지 모르게 뭐 이렇게 배인데 위도 아니고 소장도 아닌 곳이 이렇게 찌릿찌릿하는 느낌? 그 부분 아시죠?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지라라는 곳이에요. 지라 또는 비장이라고 하게 되는데 비장. 왜냐면 여기에 그 적혈구들이 버려지는 장소예요. 적혈구들을 버리려고 나섰는데 지금 운동을 하고 있죠. 운동할 때 뭐가 많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또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려면 적혈구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버리려고 했던 이 적혈구 다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나가요. 그래서 배가 찌릿찌릿. 그래서 쥐어 짜는 듯한 느낌으로 이 오게 되는데 그 부분이 지라입니다. 근데 이런 B 림프하고 T 림프가 이 지라에서 이제 그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림프절에서도 있는데요. 이 림프절 선생님이 암축간 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그 우리 몸에는 혈관 말고 림프관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림프가 끝을 암축간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암축간에서는 영양소 뭐가 이동했었죠? 그렇죠. 지용성 물질이 이동하게 됐었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게 이렇게 이동을 해서 심장으로 간다라고 했었는데요. 여기 림프절이 있어요. 또는 림파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 여기가 바로 요런 거 모여 있는 거. 그래서 뭐 겨드랑이, 뭐 이제 사타구니 이런 데가 모여져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 T 림프구하고 B 림프구가 모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프면 이 부분이 붙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어 작용을 그림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성숙한 림프구예요. 얘가 성숙을 하러 가죠. 어디로? 티머스, 가슴샘으로 가게 되면은 T 림프구가 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성숙하면은 B 림프구가 됩니다. 근데 이 B 림프가 약간 모습이 달라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항체가 박혀 있어요. 근데 이 가변 부위는 아직 뭐가 올지 몰라. 그래서 성숙은 했지만 미분화된 림프구예요. 성숙한 미분화된 림프구. 그리고 이 T 림프구 둘 다 어디에서 대기를 하냐면요. 얘는 림프절하고 지라로 이동을 해서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령본부라고 보시면 되고 얘들이 사령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드디어 나쁜 놈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나쁜 놈을 항원이라고 했죠. 근데 이런 사령관들이 바로 움직이지 않죠. 누가 움직여요? 그렇죠. 보초병. 이 보초병이 얘를 꿀떡해서 식균작용을 합니다. 식균작용하면 누가 떠올라요? 그래서 대식세포, 대식가예요. 얘를 먹고 지금 나쁜 놈 이런 애가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림프절하고 지라에 와서 알려줘요. 사령본부에. 근데 요거 뾰족한 것만 알려줘도 면역 체계가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면역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을 때 진짜를 넣어주지 않고 요것만 넣어줘도 돼요. 진짜 넣어주면 죽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넣어줬을 때 어떻게 예방이 되는지를 알아볼게요. 자, T 림프구에는 누가 있냐면 헬퍼 T셀에서 보조 T 림프가 있습니다. 이 보조 T 림프구가 활성화시켜요. 누구를 활성화시키냐면 킬러 T셀을 활성화시켜요. 세포 독성 T 림프구라는 것을
활성화시켜요. 근데 얘가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만약에 이 항원이 바이러스라고 해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면은 세포에 들어와서 막 증식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게 감염된 세포야. 이미. 그래서 이 안에서 막 항원들이 증식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 옆에 있는 세포한테도 또 공격할 수 있죠. 얘를 터뜨리고 나오게 되면. 그래서 그 전에 얘를 죽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감염된 세포가 나 얘한테 감염이 됐어요. 나 죽여주세요. 라고 세포 독성 T 림프구한테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얘가 보조 T 림프구한테 활성화되네요. 그러니까 같은 항원이네 하면서 얘를 이제 죽이게 돼요. 그래서 뭐 폭탄을 날려요. 세포막 구멍을 뚫는 퍼포린 분자라든지 아니면 가수분해 효소 그랜자임 같은 것을 발사를 해요. 그러면 세포막이 뚫리면서 얘가 감염된 세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뭐예요? 세포가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포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감염된 세포뿐만 아니라 암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제거를 해요. 암이 원래 세포였잖아요. 근데 돌연변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막 무한 증식을 하는 게 암이 되는데, 그래서 암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세포성 면역 같은 경우는 계속 T 림프구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다음에 B 림프구가 하는 역할은요, 얘는 연합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그 항원이 막 우리 몸을 돌아다니다가 림프절이나 G라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림프구한테 딱 걸렸네? 그래서 얘를 딱 인식을 해. 그래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 그래서 분해가 돼. 그리고 이렇게 보조 T 림프구한테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얘 지금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가 적군 맞니? 하고 이제 보조 T 림프구한테 제시를 해. 그럼 보조 T 림프가 맞아. 얘를 좀 죽여줘야 돼. 라고 이제 해요. 그러면은 이 B 림프가 막 분열을 하고 분화를 해서 분열은 수를 늘리는 거고 분화는 기능을 갖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화를 해서 두 개가 돼요. 근데 하나가 뭐냐면 형질세포입니다. 형질세포. 그래서 여기서 뭐가 많이 만들어지냐면 항체가 만들어져요. 근데 항체, 이렇게 뾰족인 모양을 가진 항체예요. 그래서 특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항체는 감마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형질세포가 세포 소기관이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친묘도포체, 왜냐면 리보솜이 많이 달려있어요.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합성이 되니까요. 그리고 골지체가 발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형질세포가. 그래서 이렇게 막 항체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항체가 우리 몸을 돌아다녀. 우리 몸을 돌아다니다가 또 항원이 돌아다니는 애가 있어요. 체액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다니는데 체액은 혈액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세포와 세포인 조직액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림프액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돌아다니다가 거기에는 항원도 있겠죠. 그래서 항원을 딱 잡아. 이렇게 뾰족이 항원을 딱 잡아요. 그래서 얘를 수갑을 채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독화시켜. 그러면은 누가 얘를 꿀떡하냐면 역시 대식가가 와가지고 이거를 꿀떡하고 먹어서 항원을 제거합니다. 어때요? 체액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림프구가 관여를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형질세포 말고 또 뭐가 분화되냐면 이렇게 뾰족이를 갖고 있는 거를 기억하는 바로 메모리셀, 기억세포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뾰족이 항원에 들어왔었어 하고 기억을 하는 거죠. 왜 기억을 해요? 그렇죠. 다음에 또 침입할까봐 그때를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침입했다고 합시다. 만약에 이게 항원 A라고 해봐요. 근데 이 항원 A가 이렇게 해서 치료를 했어.
그런데 또 침입했네. 그랬을 때 이 과정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세포가 보조 T 림프구한테 알려주고 보조 T 림프가 B 림프구한테 활성화시키면 B 림프구는 형질세포가 분화가 되고 이 형질세포는 그때 항체를 만들게 되고 그러는데 시간이 5일에서 7일이 걸려요. 그래서 2차 방어 작용이 느리다는 거죠. 그 대신 얘는 효과가 좋다. 왜냐면은 걔만 그 항원만 잡아 먹으니까 효과가 좋다라는 거야. 근데 너무 느리죠.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2차 침입을 하게 되면은 기억세포가 바로 인식을 합니다. 바로 인식을 하고 기억세포가 뭘로 분화를 하냐면 형질세포. 근데 이번에는 형질세포가 여러 개 만들어요. 형질세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항체가 엄청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항체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이 항원을 제거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기억세포도 많이 만들어놔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3차 감염 침입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이 항원을 제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까지를 1차 면역이라고 해요. 두 번째 침입해가지고 기억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을 2차 면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요, 기억세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되는 거지, 형질세포가 기억세포와 형질세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이유예요. 예방주사를 요거를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얘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억세포. 그래서 진짜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빠르게 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주사 중에서도 1차 예방접종이 있고 2차 예방접종이 있잖아요. 그럼 2차 예방접종을 하면 더 빠르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A라는 항원이 아니라 B라는 항원이 들어왔다고 해봐요. 그 B라는 항원은 이런 모양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 기억세포가 이 항원을 인식할까요? 아니죠. 못하죠. 그래서 특이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 B항원은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요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식균작용으로 병원체를 잡아먹는 대식세포가 항원 조각을 세포 표면에 제시해요. 이걸 항원 제시라고 하죠. 그러면 보조 T 림프구가 제시된 항원의 종류를 인식해서 세포 독성 T 림프구와 B 림프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럼 세포성 면역 가볼게요. 세포성이라고 여러분 활동지에 적어주시고요. 가슴샘, 흉선에서 성숙하는 T 림프구로 보조 T 림프구에 의해서 활성화된 뭐가?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항원에 감염된 세포나 돌연변이가 일어난 세포, 암세포를 얘기해요. 직접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감염된 세포가 분해되면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또 다른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림에서 보면 지금 사람이 항원이 침입했어요. 그럼 백혈구가 항원을 제시해요. 그러면 보조 T 림프구가 이제 이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시를 하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럼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공격을 해서 얘를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제거를 했으면 다시 이 세포 독성 T 림프가 막 또 돌아다니면서 감염된 세포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세포성 면역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체액성 면역입니다. 체액성 면역은 B림프구가 되는 건데 이 B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을 했었죠. 그래서 보조 T 림프구에 의해서 활성화된 B림프구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합니다. 여러분 기억세포라고 활동지에 적어주시고요. 다시 이 형질세포는요, 항체를 만들죠. 그래서 체액으로 항체를 방출하면서 항원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고 이것까지가 1차 면역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억세포는 우리가 2차 면역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항원이 제거된 이후에도 계속 면역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같은 항원이 들어오면 빠르게 다시 분열을 합니다. 뭐하고 뭘로? 그렇죠.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를 하게 되고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더 많이 만들게 되고 그래서 항원을 신속하게 제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항체가 있고 이 항원을 인식을 하면서 항원을 인식을 해가지고 항원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 항원을 제시를 또 하게 되죠. 그럼 보조 T 림프가 이거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럼 B 림프구는 기억세포하고 그다음에 형질세포로 이렇게 분화를 하게 되죠. 형질세포에서는 항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 항체가 체액을 돌아다니면서 체액에 있는 이런 항원들을 잡죠. 그래서 이 항원들을 무력화시킨다. 그러면 얘가 대식세포가 와서 얘를 꿀떡해서 먹는다라는 거. 근데 이 기억세포는 우리 체모에 남아있어요. 항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기억세포는 오래오래 이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2차로 같은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기억세포가 다시 이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를 해가지고 2차 면역이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보기입니다. 1차 면역하고 2차 면역을 비교를 해 볼 텐데요. 이번엔 그래프로 비교를 해 볼게요. 여기 시간이 있고 1이 되고 이 항체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원 A가 1차 감염을 침입했어요. 0이라는 부분 여기에. 그러면 항체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사실 여기가 지금 조금밖에 표현 안 됐지만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잠복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체 A에 대해서 잠복기다. 즉 항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하고요. 근데 항원 A가 2차 감염했을 때는 바로 일어나죠. 무슨 잠복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항체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체가 양의 차이가 있죠. 1차에서는 적게 만들어지는데 2차에서는 많이 만들어지죠. 왜? 더 많은 형질세포가 있기 때문이에요. 비교를 해보면요. 항원 A가 1차 투여했을 때는 잠복기가 있다. 그리고 항성 생성이 느리다라는 거고 양이 적다. 또한 빨리 체내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항원 A가 두 번째로 투여됐을 때는 잠복기가 없고 항체 생성 빠르고 양이 많고 오랫동안 체내에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기억세포죠. 면역 반응 시 B 림프구의 일부가 기억세포로 남아있다가 2차 면역 반응 시 많은 양의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빠르게 분열을 해가지고 이제 항체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2차 면역 반응에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그래프로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는 여기가 항원 A가 1차 침입했어요. 이때. 그래서 보통 이렇게 5일에서 7일 가까이 걸려요.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여기에서 항원 A가 2차 침입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항원 B가 1차 침입했대요. 그리고 항체의 그래프가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새로 만들어지나요? 그렇죠. 항원항체 반응 특이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A에 대한 잠복기가 있고 역시 B에 대한 잠복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항원 B에 대해 항체 생성 곡성이 항원 A와 별도로 일어나는 이유는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 때문이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2차 방어 작용인 후적성 면역 반응의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1번 특이성이 있다. 항원항체 반응 특이성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다양한 항원에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획득하는 면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항원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다양한 면역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체 같은 경우는 가변 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항원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억 능력이 있다. 메모리셀, 기억세포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기 물질과 비자기 물질을 구별을 하죠. 그래서 비자기 물질을 항원으로 인식해서 여기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물질하고 비자기 물질을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물질도 공격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2차 방어에서 자동 면역이 있고 타동 면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스스로 면역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남이 면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 같은 거 주는 거. 아픈 사람한테는
된 항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 이런 항체를 줌으로써 이제 좀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연 면역은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면역이고 바로 이 인공 면역이 예방주사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성 면역, 세액성 면역 배웠고요. 세액성 면역의 1차 면역, 2차 면역에 이제 기억세포가 형질세포와 그다음에 기억세포로 분화하면서 더 많은 항체를 만들게 된다라는 게 2차 면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타동 면역하고 인공 면역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